이란이 쫄았다 그러는데 전략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보복을 한다 그러면 미국과 대화의 창이 또 막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타냐후가 원하는 거거든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더 무서워하는 나라가 세력이 없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란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좀 돌아가 보면 정말 자신들의 자존심과 명예와 이런 것이 실추됐다, 엄청난 분노와 함께 그 분노를 전쟁으로 무기로 쏟아부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왜 이란이 이렇게 잠잠한 거죠? 조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진짜 근데 올림픽 끝날 때까지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한 다음에 생각해보면 이거 하면 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이란은요 적이 많아요. 적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올림픽을 하든 말든 아무 때나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진 않는데, 이란은 조금이라도 올림픽에 문제가 있게 만들면 욕을 안 먹을 욕까지 해서 한 10배는 먹습니다. 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끝난 다음에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올림픽 끝난 다음에도 계속 지금 시간을 끌고 있죠. 그런데 끌고 있으니까 이란은 원래 못할 거다, 이란이 쫄았다 그러는데 전략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뭐라고 드냐면은, 일단 보복은 할 수 있겠죠. 보복은 쉬워요. 네. 그냥 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쏜 다음에 맞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세 배는 또 때릴 거라고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란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비해서 힘이 약한가요? 군사력이? 다른 건 강한데요, 공군이 약해요. 공군이. 예, 비행기가 낙후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공망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를 들면 F-35를 띄워서 스텔스로 공격을 하거나 F-20이라든지 미국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리고 부스럼으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마일 하니예를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러시아의 전 국방장관인 쇼이구가 특사로 왔었을 때 이란이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너희들 우리한테 주기로 했던 최첨단 그 수호이 전투기에 빨리 달라. 그 다음에 니네 방공망 좀 제공해라 우리한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란이 만약에 미사일로 본토에서 나온 것을 이스라엘 때리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그 이후에 나온 것을 반격을 막아낼 힘이 제대로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란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복의 시간을 계속 끌고 있잖아요. 이게 보복이에요. 이렇게 불안감을 주는 거?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행자 분께서도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좀 야만적으로 때리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맞았죠. 그렇죠. 근데 맞고 나면 시원하지만. 아니야, 안 시원해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그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치. 순서가 오면 조마조마하죠. 예.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때릴지,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사실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복이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도 유엔에서 이란 대사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건 아니고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니까. 그러면 한참 뒤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실제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 계속 조사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전력은 또 소모가 될 테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거는 스파이 전쟁이거든요. 네. 스파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란도 이스라엘의 스파이 시설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처음에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확전이 되는 걸, 이란이 공격을 해서 확전이 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 그 핑계로 핵시설을 타격을 할 것이다. 그게 원하는 거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네타냐후의 꿈이라니까요. 그게 실제적인 겁니까? 네타냐후의 꿈은요, 이란의 핵시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란을 건드리고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가지고 좀 싸우게 만들고 싶은데, 이란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해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참은 거죠. 아, 그런데 지난 4월 1일에는 시리아에 이란 영사관을 때렸잖아요. 그럼 그때는 왜 공격했느냐? 많은 분들이 바로 공격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12일 걸렸어요. 12일. 12일 걸렸는데 그러면 그때 바로 12일 동안 그냥 준비하면서 때렸느냐?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가자 전쟁 끝내면 우리 공격 안 하겠다고 미국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니네들이 압력을 넣어서 이스라엘 공격을 막아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두 번째 조건을 뭐 걸었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이 비인도적인 그리고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동한 것을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비난 성명을 발표해라. 그러면 우리가 안 하겠다.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란이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다 썼다. 그러면 우리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고 이 자위권은 니네 미국, 너 베트남 전쟁할 때 니네들도 이거 했던 거다. 그래서 우리 자위권으로 발동해서 우리는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은 맞으면 바로 공격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공격할 때까지 명분을 쌓아요. 아, 그게 확전이 되지 않도록 아니면 서방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예. 그리고 누가 봐도 정당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란은 딱 보면 그래 이란 그냥 논리적이고 맞네 합당하네. 이란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란이 지금 공군 자산도 약하지만은 그런 명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휴전 협정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란은 엄청난 승리자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란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뉴스가 나왔을 때 TV를 보니까 뭐 엄청나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자존심 상처받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공격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 현상에 대해서 내부적인 불만은 없나요? 정치인들은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란 국민들은 그거보다 만약에 이스마일 하니에가요 이란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맞는 보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뉴욕 타임즈도 그렇고 아마 제일 먼저 미국에 있는 주이시 크로니클 그리고 뉴욕 타임즈 또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여기에서 보도가 나온 건 뭐냐면 이스마일 하니의 방에다 폭탄을 설치한 사람이 혁명 수비대. 아, 그러니까 내부 변절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의 꼬임에 빠져서 돈과 망명을 약속받고 폭탄을 설치를 했고 그런 그 의견도 폭탄에 있다. 이스마일 하니에가 죽었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이 두 사람은 무사히 이란을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게 따지면 이란으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거는 차라리 모사드나 누가 했으면은 오히려 더 명분이 있는데 모사드의 이스라엘 스파이 기구의 꼬임이 넘어간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했다라는 거는 정말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세계 제일의 첩보기관으로 CIA도 떠오르지만 만만치 않게 모사드도 떠올리잖아요. 이스라엘 네네, 정부. 네.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다. 이건 모사드가 했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모사드의 그 정보, 그러니까 스파이 능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보다 더 10배 정도 확장돼서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사드의 힘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10개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모사드가 있다, 모사드가 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10개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100개를 한 것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모사드로서는 나쁠 건 없죠. 네. 자, 그렇다면 이란의 이러한 입장, 하마스로서는 뭔가 강력한 지원을 좀 바랬을 텐데 또 그 자기들의 지도자가 이란에서 사망한 거니까 암살당한 거니까 또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압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서운한 티를 내진 않나요? 현재로서는 지금 뭐 그럴 정신은 없긴 한데요. 이란은 지금 사실은 새로 뽑힌 대통령이 개혁파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해제하는 거거든요. 제재를 해제해야지 경제가 좋아지고 사실은 이란 제재가 풀리면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혜자가 될 텐데. 네. 그런데 만약에 보복을 한다 그러면 미국과 대화의 창이 또 막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타냐후가 원하는 거거든요. 네타냐후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리고 미국도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복을 하면 이제 우리 미국이 그동안 간접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던 이란과의 대화 채널을 다 막아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탄야후는 미국과 이란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어요. 이스마일 하니예를 이란에서 죽인 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그 점을 간과하고 보복을 감행한다면 사실은 네탄야후가 가장 바라는 형태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네.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정말 호전적이고 호전적이에요. 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네, 그리고 자국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을 자기 위해서는 그 합치되는군요. 네. 근데 이것이 네타냐후라는 개인 특정인의 어떤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욕망 혹은 바라는 바인 건지 이것도 좀 근데 궁금해요. 현재로서는 네탄야후의 욕망이 커요. 근데 네탄야후가 사실 오랫동안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뭐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정치적 계산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순간순간에 승부수를 던지고 그거를 이뤄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네탄야후의 모습은 전 스테이트맨이라기보다는 폴리티션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됐고 정말 이 사람 정치꾼이다. 그런데 네탄야후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가 10월 7일에 침략을 당한 그 어마어마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서든 정가를 올리는 건데요. 정가를 올리는 가장 좋은 것은 이란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어차피 2026년까지 자기 임기는 보장돼 있고 본인이 물러나거나 쫓겨나지만 않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계속 하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결코 이스라엘에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엄청난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으로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이 터지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제가 읽었던 보고서가 튀르키예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더 무서워하는 나라가 세력이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뼈아픈 실책이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마스한테 당했잖아요. 네. 체면이 완전히 손상됐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4월 13일 날로 시기를 돌려보면은요, 이란이 드론,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총 350기를 이스라엘에 쏟아부었을 때 이스라엘 말로는 99%를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오케이, 99% 그걸 뭐 이스라엘 말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런데 그 중에 60%를 누가 막았습니까? 미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없었으면 못 막아요. 그들의 도움 없이는 이스라엘도 별거 아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면 350발 중에 60%는 이스라엘 땅에 다 꽂혔다는 얘기예요. 네. 이스라엘이 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예전에 중동에서 강자로 군림하던 압도적인 강자로 군림하던 시대는 끝났고요. 이거는 마치 지금 거대한 흐름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더 이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압도적인 미국이 아니라는 것과 이스라엘도 지금 과거의 그 강력한 힘에서 밀려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전력의 평준화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만 만지작거리는 게 핵카드잖아요. 예. 근데 정말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하는 거 보면. 예, 뭐 지금 네타냐후 정부의 구급파 장관 2명, 벤그비르와 스모트리히는 뭐 쓰자는 얘기까지는 하잖아요. 그 구급파에서는. 그 핵을 어디다 쓰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하자는? 자기 적국이니까. 네. 가자지구가 아니면 이란. 근데 가자지구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들 다 죽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란과 전쟁을 한다면 쓰겠죠. 이란도 그걸 알고 있을 거고. 그럼요. 예. 그 주변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우리 한반도에서도 만약에 하나 터지면은 그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변까지 다 끝나는 그렇죠. 거. 근데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하나 떨어지면 그 중동 다 속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말씀하시는 강경파들 전부 내각은 강경파만 잡고 있나? 뭔가 이러한 급진적인 아니면 강성 세력에 반대되는 온건파들 힘은 약한가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10월 7일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전에는 하마스가 로켓을 쐈는데 이번엔 직접적으로 침투를 해서 들어왔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인질로 끌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현재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새로운 정권이 조금 약간은 더 진보적인 정권이 쓴다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서 팔레스타인 국가와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 국가 두 개로 가자라는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에는 아무리 진보적인 정치인이라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더 우경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어요.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얘기하면 씨도 안 먹히고 오히려 공격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하마스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요. 그 트라우마가. 그것은 정치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게 돼 있다. 예,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왜냐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방공호가 있거든요. 네. 방공호는 로켓을 쏘면은 피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잠금 장치가 없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 방공호에서 엄청나게 사망했다고. 네. 그러니까 방공호를 잠궈야 되는데 못 잠그니까 문으로 잡고 있는 거죠. 밖에서 쏘버리니까 철문이 뚫리면서 사람이 죽고 운 좋게 막은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이제 헤즈볼라한테도 있는 겁니다. 헤즈볼라도 그렇게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과 그 피해 의식이 만만치 않겠네요. 네, 10월 7일이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하마스가 왜 그렇게 무리한 공격을 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오히려 괴멸되는 아니면 그 모든 명분도 잃고 지금 상황이 좋아진 건 없잖아요. 좋아진 건 없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뽑힌 야흐야 시누아르거든요. 야흐야라는 말은 아랍어로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야흐야 시누아르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야흐야 시누아르를 죽일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하마스 지도자를 다 죽이겠다는 그런 살생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떻게 진척이 있을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진짜 이 바탕에 증오와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 지도자들이 다 죽는다 해도 지금 피해를 본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또 크게 되면은 또 그런 뭐 이름은 달라질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 테러 그 리스트들이 양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반 세력들이 그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받은 피해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충격받은 건 아니군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사람도 지금 뭐 통폭탄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불구된 사람들 앞으로 이게 수십 년, 수세대에 걸쳐서 그게 상처가 있을 텐데요. 우리도 사실 1950년에 6.25 전쟁 난 게 아직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겠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갈 거예요. 더군다나 그 비극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엄청난 그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스러운 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두 국가 해법이라는 걸 이제 다 알아요. 두 국가 해법이 뭔지.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두 국가 해법이라는 거,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거 다 알고 뭔지는 아는데 그전에는 몰라서 그거를 지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알아도 지지를 해도 안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이게 비극이죠. 참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이번 주 카이로에서 추가 협상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만족시킬 만한 중재안 이번에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네타냐후 총리가 포기해야죠. 결국 이스라엘이 하긴 힘이 있는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거죠. 필라델피 통로와 넷사렘 통로를 포기를 하고 거기에 군인들 두는 걸 포기를 하고 일단 나가서 6주간 휴전을 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자 이거예요. 지금 하마스 다 죽인다고 사실 지금 하마스 다 죽인다고 저렇게 있는데 저는 하마스 다 죽이려고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냥 아예
요거는 일란 파페라든지 자미오 샤이머 유대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스라엘 하는 건 지금 에스닉 클린징이다. 아, 팔레스타인을 모두 예, 지금 말이 하마스를 죽인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스닉 클린징이다. 예, 그 에스닉 클린징을 그만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거 에스닉 클린징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럼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지금 일단은 무조건 군대를 다 빼서 철수를 하고 최소한 6주 휴전을 하면서 지난 7월에 그 미국과 하마스가 회개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 다음에 얘기해도 괜찮다. 그거를 지금 누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군요. 네, 이스라엘 군부는 빨리 휴전을 해서 하마스를 살리자라는 게 아니라 인질을 구출하자. 인질을 살아서 구출하자. 그렇죠. 시체로 받지 말고. 네, 이게 중요하죠. 군부 그 이스라엘에서는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날 그런 후진적 정치제도 이런 건 아니죠. 네, 쿠데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도 무시는 못하겠죠, 군부의 입장을. 그런데 뭐 지금까지 근데 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무시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실 그동안 중동의 맹주는 뭐 과거에는 이집트였다고 그러고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들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아랍이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요? 힘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다. 네, 군사력이 없어요. 여기에 개입을 하면 말 안 들으면 자기들도 군대 보내고 싸울 어떤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각오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맹주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군이 약한데요. 예, 그쪽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6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6나라 인구가 우리 인구와 거의 비슷하고요. 경제 금융 우리가 비슷합니다. 네. 근데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는 자주국방이 되는데 여기는 자주국방이 안 돼요. 네.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미국이 지금 떠난다니까 지금 자주국방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이제 해가지고 언제 자주국방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아랍 국가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가장 또 다른 이유는 하마스를 안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은 다 왕정 국가잖아요. 네. 왕정 국가가 가장 싫어하는 게 하마스와 같은 공화정주의자들이거든요. 하마스는 왕정은 타파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쟁 초반부터 얘기하는 게 하마스 지지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죠. 네. 자, 이제 전반적인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해결 방법이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환경인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확전은 쉽진 않을 겁니다. 확전이 되면은요 이게 그냥 두 나라 예를 들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두 나라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편을 두고 이란과 싸우는데 그러면 친미 아랍 국가들은 개입이 안 될 것인가? 아니죠. 왜냐하면 친미 아랍 국가에 다 미군 기지들이 있거든요. 네. 만약 미국이 이란과 전쟁한다면 미군 기지에서 다 군사력을 발휘할 텐데요. 그럼 이란이 그 나라들을 가만둘까요? 거기다 다 미사일 꽂겠죠. 그렇죠. 그래 이거는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이스라엘 편 들겠습니까? 음으로 양으로 중국이야 조용히 대주겠지만 러시아는 뭐 대놓고 이란 편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두 나라의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총 전체계적으로 지역 전쟁을 넘어서 국제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3차 네. 세계대전. 그리고 여기는 워낙 석유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는 그냥 그걸로 끝이죠.
오늘 8.15와 우리가 이 녹화도 못합니다. 아니 그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동인들이 다 아랍권이 이슬람 형제라고 얘기하고 생각한다면 가자 지구에 대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학살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압박이 그러니까 공격이 너무 잔인하고 정말 그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만약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다면 중동 정부나 국민들의 여론도 바뀌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뭔가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잖아요. 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참 남의 불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확전이 되고 하면 이게 또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까지도 모두가 다 또 불행해질 수 있는 영향을 받습니다. 네. 사건이다 보니까 하여튼 좋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 뭐 방법이 보여야 되는데 다음에는 좀 좋은 이야기를 하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 네타냐 그러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네요. 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네, 어느 나라나. 네, 그 사실은 뭐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비극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네탄야후 총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특히 이 인질 가족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돼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하마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선량한 주민들. 슬픕니다. 네. 네, 안타깝네요. 네, 이제까지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